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문재인 대표의 부산 출마를 공고하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 총선에서 대선 유력 주자의 사전 빅매치가 성사될까요? 한편 해당 회의자로 지목된 조경태 의원과 공천 배제 대상으로 분류된 박지원 의원이 탈당을 시사하는 등 새정치연합 혁신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탈당 럴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김철근 동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총선이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바쁘게 지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가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양당의 모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두 대표가 만나기로 했는데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 저희 연합뉴스TV에서 주최한 경제포럼이 있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두 분이 잠깐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두 분 그 사이에 아마 그 물밑 접촉을 해서 추석 연휴 때 만나지 다음 일정을 아마 조율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오픈 프라임 문제 두 분이 만나더라도 이 쟁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사리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거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먼저 안 의원님께서 말씀.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당론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예. 완전 국민 경선제죠. 그런데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혁신위가 만든 공천안이 있습니다. 이 안은 새누리당이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니지요.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거인단 300에 1000명을 뽑은 다음에 이 선거인단이 후보를 뽑는 이제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이 혁신위 안을 100%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안을 채택하지만은 또 토를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예. 최고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서 오픈 프라이빗 다른 제도도 채택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야당에는 아직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과연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에 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이미 공천 혁신안을 만들어놨다. 이대로 하자고 한 말이 더 이상 그 협상이 이제 없는 거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것처럼 권역별 비례대표를 받아들인다면 오픈 프라이머리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야기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를 제대로 하려면은 비례대표 수가 또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선거구 획정 문제가 또 맞물린 겁니다. 있죠. 그런데 지금 선거구 획정 위에서는 여야가 규칙 그러니까 비례대표 대 현역 의원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해주지 않고 그 공을 전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수를 몇 명 정도 하는 게 좋다. 이제는 결정권에 넘어가 있지만 그런 조언을 한다면 그 조언을 위한 그 해답이랄까요? 그 조언의 그 묘안이 또 두 사람이 만나서 나온다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여기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나면 일단 이야기는 풀어갈 수 있습니다. 왜?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여지를 지금 문재인 대표 남겨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불가능하다 한다면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법대로 하면 정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킬 가능성도 있다. 자, 친박의 공격이 사실 있었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자, 전략공천 단 한 명도 하지 않겠다. 계속 밀고 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여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00%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사람도 챙기지 않을 테니 다른 사람들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마시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여야의 그 대표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고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절실한 상황이고 그리고 당내 친박들의 공격도 있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 비례 석패율 그다음에 그 비례대표를 어느 정도는 그 숫자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요구하는 그 내용들을 다 놓고 일괄 타결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그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친박의 공격으로부터 김무성 대표가 지켜야 될 게 있고 비노의 공격으로부터 문재인 대표가 지켜야 될 당내 양쪽에 양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거든요. 이 처지를 일괄해서 한번 타개해보자. 이럴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30일 날 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친박 대 비박 간의 어떤 갈등이 거기서 표출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해보는데 안 의원님께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일단 이번 주말 추석 연휴 기간에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안이 합의가 도출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원총회를 갔을 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또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커질 수도 있고요. 예. 또 거기서 만약에 안이 없다, 특별한 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예. 의총에서도 큰 논란이 없이 그냥 그 안건에 관한 의총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현재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한 키는 야권이 잡고 있습니다. 야권이 하겠다는 것만 명확히 나오면은 예. 여당은 뭐 추진하면 되는 것일까요? 야권이 이제 내일 모레 협상에서 도저히 못한다. 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물 건너가 따로 한다면 여당은 새로운 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을 가장 많이 담은 뭐 국민 공천제가 예. 되겠죠. 그럼 그 안을 놓고 이제 여당은 의원총회라든지 공식적인 기구에서 논의를 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논의 기구는 대개 의원총회입니다.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지금 바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혁신안 마지막 혁신안이 큰 지금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생부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다는데 그 해당 행자로 지목됐던 조경태 의원 저희들이 좀 전화를 연결해봤는데 좀 전화를 연결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는지 잠시 후에 지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그 문재인 대표의 부산 출마 가능성 그게 가장 핫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부산을 한다면 지역구의 문제겠죠. 예. 단순한 부산 문제는 현재 이제 문재인 대표가 자기의 지역구인 사상 지역구를 이미 후배 비례대표 의원에게 넘겨주고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본인은 부산에서 지역구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시 나가라고 한다면은 아는 첫 번째는 본인의 지역구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도,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 영도에 가서 정말 빅매치를 할 것인가 여부. 또 제3의 안은 부산에 이제 아마 그걸 많이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해운대가 분부 대상 지역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주인이 없는 지역구죠. 그리고 이제 해운대는 부산에서 그 생활 수준이지 그러니까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서울 같은 강남인데요. 부산 재미있는 게 해운대 같은 데서 또 야당 성향의 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운대 가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번 승부를 새로운 지역구니까 걸어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세 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오로한 나싱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정말 게임을 한다면 영도에 가서 한번 해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표 자체가 굉장히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쉽게 결정을 못 내리죠. 알겠습니다. 당에 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근데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까지 물었고요. 중앙위를 통과했고 그렇죠. 본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서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시켜놓은 이 상태인데 지금 조경태 의원의 이게 일리가 있고 당연히 그런 수순을 밟아서 가면 좋겠지만 친노와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는 당권을 지키고 총선 때까지 가겠다는 걸 지금 의사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나가든지 당에 있으면 조용히 해라는 거 아닙니까? 당의 기강을 잡겠다는 소리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조경태 의원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표가 나갈 일은 만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말한 대로 열심히 당내에서 투쟁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변화가 없다면 조경태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이거죠. 비단 조경태 의원뿐이 아니고 당내 비주류의 많은 의원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젠가 안철수 전 대표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당내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 조경태 의원하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는 가면은 총선도 없고 대선도 없고 지는 게 뻔한데 이게 가만히 앉아서 같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 하는 제가 질문을 따로 했어요. 문재인 대표가 안 물러날 것 같은데 물러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당내 의원들이 11월, 12월이 되면 내년 총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의원들 스스로가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문재인 체제가 계속 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고집을 해서 간다면은 의원들이 다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 조경태 의원도 안철수 전 대표도 또 다른 그 비노 의원들 생각이 거의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도 탈당 불사이기까지 꺼냈습니다. 한쪽에서는 신당이 계속 창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내분이 일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빨리 좀 이렇게 갈등 봉합해야 되지 않겠어요?
쉽지 않을 것 일단은 같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눈치를 보겠죠. 조경태 의원의 이야기도 결이 좀 어제와 오늘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는 분위기가 뭐 탈당이라도 곧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당에 남아서 끝까지 지키겠다. 그게 좀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어제 오늘 굉장히 흥분 상태일 겁니다. 해당 지목했던 의원들이. 그러나 이제부터 계산에 들어가겠죠.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티쳐 나갔을 경우에 그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 계산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때는 지금 새정치연합은 현역 의원들 20%를 물갈이, 속된 말로 잘라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20%면 129석이니까 뭐 비례대표를 뺀다고 하면 한 20몇 석은 그래도 20 몇 명은 나가는 겁니다. 그럼 20 몇 명의 의원들이 내가 잘린다 하면은 가만히 있지는 않죠. 뭐 저항을 하든 어찌됐든이 탈당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점이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은 가장 당내 분위기가 요동치는 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략공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장치를 교묘하게 해놨습니다. 20%는 쳐내고 또 전략공천 20% 한다. 이것을 모두 다 구분해서 사용한다면 40%는 속된 말로 물갈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실은 예를 들어서 뭐 박지원 의원 지역구다. 거기를 여성 전략 지역으로 선택하면은 박지원 의원은 공천을 내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친노랄까 현재 주류 세력이 그렇게 나올 때 여기 해당되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때 아마 당은 크게 여동을 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이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나에게 그 화살이 날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새정치연합 내 지금 파동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은 약간 수면 아래 들어가겠지만 그때쯤 되면 올 연말쯤 되면은 아마 더 크게 여동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 전에 그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와의 빅매치 부산 용도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용도 문재인 대표 나가면 사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 영도라는 지역구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역대 그 새누리당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2%에서 5% 이내로 박빙의 승부를 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그 호남 출신 그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대략 한 20% 내외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하고 대결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다. 그리고 당내에서 지금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 1등을 못 합니다. 어쩔 때는 3등까지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영도를 가서 출마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큰 표차로 더 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김무성 대표가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될 때 63% 정도 득표를 했는데요. 그때 투표율이 36%밖에 안 됐습니다. 야권의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를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를 해봐야 김무성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그런 판단을 하에서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면 다 과연 성사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영도에서 붙는다. 그러면 야권 지지자, 전통적 호남 출신들이 투표장에 안 가버리죠.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박빙의 싸움이 돼서 뭐 문재인 대표가 아깝게 졌다. 이러면 뭐 정치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큰 표차로 져버렸다. 그럼 회복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나가게 그런 빅매치가 성사됐을 때 누구 한 명 정말 떨어졌다 하면 이건 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대선의 전초전 예선전이 돼버린 꼴이 되는데 저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뭐 공감을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표가 이제 단지 부산표가 아니라 부산에서 야권표는 호남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 호남 출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도는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정서가 타지에 나가 있는 호남인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산에 있는 호남인들의 성향은 좀 더 호남 지역에 살고 있는 호남보다 좀 약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과거 영도에서 뭐 김영호 전 국회의장 지역구입니다. 김영호 의장이 뭐 2% 5% 차이로 박빙에 승리했다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이제 뭐 도박을 한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표한테 그럴 사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자신 있을까요? 아니면 혹여 겁이 날까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나 두 분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총선은 당 대표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대권 후보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도에 하면 두 사람 다 영도 섬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본인도 활동하고 지원 유수하면서 자기 사람들 도와주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봉쇄된 거기 때문에 두 분 다 거기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시간을 달라 좀 했는데 그 시간을 달라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언제 추석 연휴 안에 결정을 할까요? 본인 마음을? 제가 보기에는 거기로 안 나갈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럼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니까 아니 다른 출마는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심사숙고하겠다 했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 나왔을 때 얘기를 번복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부산의 어떤 다른 지역을 그 물색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이게 부산서 초선 아닙니까? 그럼 자기 지역구 가서 출마하면 되죠. 이게 무슨 엄청난 그 빅 이벤트인 것처럼 엄청나게 본인이 뭔가 희생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취한 것도 사실은 그 포퓰리즘의 전형이죠. 지금 야당이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못 줍니다. 무슨 혁신안이라고 내놓으면요. 이게 완전 당내 분란으로 다 퍼지고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면 저기가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정당으로 아무런 안정감을 못 주고 밖에 있는 조국 교수라는 혁신위원이 당에 대해서 왜 이게 누구는 어디로 나가고 누구는 어디로 나가고 그런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당내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이게 지금 시민전가 단체 당입니까? 아니면 뭐 외부 교수님들의 당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열렬 지지자와 당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당입니다. 그리고 10년간 집권해봤던 정당이거든요. 이 정당을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 버리는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이런 난장판 비슷한 정당으로 만들어버린다면 당대표가 어디를 출마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는 지난번 대선에 나올 때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여당에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국회의원 던지려 했는데 끝까지 던지질 않았었죠. 그때 이유가 아까 조경태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 구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에 지역구를 버리면서 불출마 선언한 것은 지역 구민의 의견을 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땐 지역 구민의 뜻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팽개치는 그런 모습인데 부산에서 나가려면 자기 지역구 지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꾸 정치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끝도 끝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민심 잘 청취를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안영환 전 의원, 김철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